좀 포지션을 알려드리면 일단 무주택자를 하면 저는 토지 건물보다는 아파트를 사라. 당연하죠. 근데 청약 점수가 한 최소 50점 뭐 이상이다 하면 청약을 좀 노려보시되 그 이하면 그냥 차라리 투자를 먼저 하시는 게 낫고, 그래서 무주택 중에서는 청약 점수를 보고 청약을 노려보거나 혹은 이제 내가 그냥 실제 투자로 들어가는 네. 이렇게 가야 되고, 1주택자면 이제 2주택 전략으로 반드시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2주택 이상이다 그러면 비주거형 부동산이 있죠. 토지나 건물로 이렇게 자산을 쌓아가는 게 훨씬 좋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하나 예시로, 네. 이게 오늘 주제랑은 안 맞지만 여기 보시면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제일 많이 오른 아파트 보시면요, 2006년부터 실거래가가 도입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대우 보자, 마리나 2차가 네. 지금 비싸죠. 예. 대우 마리나 2차 보시면 2006년부터 지금까지 490%가 올랐어요. 와우, 많이 올랐다. 진짜 많이 오른 거예요. 이거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보다, 서울의 그냥 그 어떤 아파트보다 네. 많이 오른 격이에요. 네. 490% 올랐잖아요. 그 다음 압구정 현대 14차가 최고 이제 좀 대장급 그 재건축 아파트거든요. 요거도 보시면 하락이 거의 없어. 이 불경기 중에서도 신고가를 찍었단 말이죠. 그러면 2006년부터 지금까지 몇 프로 올랐냐? 323%. 아. 그러니까 압구정 현대 14차보다 대우마리나가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삼익비치 한번 볼까요? 삼익비치 타운. 그 다음에 삼익비치 타운을 보면, 자, 보시면 30평대? 34평으로 해볼까요? 네. 34평 해가지고 전 고점까지만 보겠습니다. 하락한 것도 아니고. 네. 그럼 660%. 와. 진짜 많이 올랐잖아요. 지방 아파트 대단하네요. 네, 지방 아파트가 대단합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이유를 설명드리면, 그 2006년 이전 있죠. 그 이전이 부산이 많이 안 올랐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부산이 좀 폭발한 거고, 서울은 이제 2007년 8년 많이 올랐지만 9년 조정받고 10년부터 12년까지 좀 하락이 오면서 다시 재상승은 했지만 전체를 보면 부산이 많이 올랐던 겁니다. 왜냐하면 2000년 IMF 이후 98년부터 2006년까지는 부산이 거의 안 올랐거든요. 무조건 서울 할 게 아니고 이런 이제 미래 가치 높은 똘똘한 어떤 지방 광역시급 재건축 단지라든지 이런 것도 한 채도 굉장히 수익이 좋네요. 그렇죠. 그래서 660%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7배가 된 겁니다. 네. 그래서 따지자면 예를 들어서 2억 하던 게 16억 이래 됐으니까 뭐 2억대 하던 게 8배 뭐 이렇게 좀 안 되게 이렇게 됐죠. 네. 근데 또 그 당시에 비슷하게 그 건물, 토지나 건물은 뭐 토지는 뭐 20배 이상 오른 것도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죠. 뭐 네. 이래 보고 도심에 같은 어떻게 보면 해운대구나 수영구 쪽으로 이래 찍으면요, 이런 거 보세요. 여기가 2호선 해운대역이죠. 예, 네. 해운대역에 뒤에 주거지역 이런 거 5억 하던 게 2007년 12월에 5억 주고 산 게 지금 50억에 나와 있어요. 아, 매물이 그렇죠. 10배가 10배. 높게 나와 있네요. 네, 딱 10배 정도 상승했고요. 물론 이제 거래가 돼야 되지만 네. 저는 10배까지는 아니고 한 8배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07년도에 서서 이제 24년 내놨으니까 17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잖아요. 뭐 충분히 맞죠? 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리고 하물며 더 놀라운 거는요, 이게 보면 이제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요거죠. 네. 그러면 그 과거에 어땠냐면요, 요랬습니다. 크게 바뀐 게 없어요. 그렇네요. 네. 2010년 모습이고 17년도 모습이고 네. 현재 모습이고 별로 바뀐 거 없죠. 그렇네요. 네. 그 다음에 10억 주고 산 게 200 몇십억 하는 게 있어요. 자, 10억 하는 게 이거? 네. 20배? 요거 260억 이거 보이죠? 네. 이거 10억 7천 주고 샀어요. 2007년 8월 달에. 오, 요것도 17년 전에 10억이었는데 지금 매물로 260억이다. 260억입니다. 네. 147평이고. 네. 그러면 제가 이런 건 우리는 얼마나 비싼지를 보잖아요. 네. 그래도 조금 비싼 편이긴 한데 그래도 한 200억 가치 충분히 200억의 가치는 충분하거든요. 그러면 이것 또한 옛날 모습을 보면 그냥 빈 땅이었고 상권이 좋은 데도 아닙니다. 여기잖아요. 네. 여기 보시면 매입 지금 당시는 이렇게 여기 뭐 이제 해운대 한 번씩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얼핏 로드뷰를 봐도 상권이 엄청 활성화된 이런 곳도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매입 당시를 보면 그냥 빈 땅이에요. 2008년이고 주차장이었다. 예, 2010년 주차장이죠. 2011년 또 주차장. 2012년 모델하우스 잠깐 쓰죠. 예, 그 다음에 2013년 다시 주차장입니다. 그러다가 한 건물을 이제 16년 또 주차장이고 18년 이제 건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네. 근데 보면 이제 다주택자는 저는 이런 건물을 매수해야 된다라는 거죠. 요 당시에 이제 10억짜리가 있었듯이 그렇죠. 지금 또 건물을 잘만 찾아보면 5억대, 10억대, 그럼요. 내 돈 뭐 2, 3억대로 살 수 있는 이런 건물들도 종종 나온단 말이죠. 네네네.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 이래 봐집니다. 땅값이 많이 올랐다, 그죠? 그럼요. 특히 해운대나 뭐 우리 유동인구가 많은 서면, 해운대, 뭐 광안리까지 와 진짜 많이 올랐다. 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사모가든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시는 분들은 절대 무주택이 아니실 거라고 저는 네. 판단이 들고 1주택도 아니실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아파트 투자를 조금 해보신 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굳이 물론 뭐 이 랜드마크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런 거에 너무 집착 안 하셔도 된다. 그러니까 네. 어제 저희가 이제 누구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부동산 투자를 꽤 오래 해오셨고 아파트도 여러 개 투자하셔 보셨고 우리 흔히 말해서 아는 언니 부동산 좀 아는 언니 이런 느낌의 분이셨잖아요. 네. 이제 동의대 수업을 듣고 계신데 어제 방문해서 이제 상담받고 이랬는데 이 부분은 좀 공유드리면 좋을 것 같다 생각에 말씀드리면 맞아요. 그분은 이제 아파트가 좀 여러 채예요. 그러면 사실 제가 뭐라 했냐면 아파트를 좀 줄여라. 요즘은 이제 2개 이상 딱히 늘리지 마라. 왜냐면 1, 2 하면서 비과세 전략을 두 개를 다 비과세 가도 되고 1, 2 해서 둘 다 비과세로 가도 되고요. 그 다음에는 비주거형 부동산을 가되 이런 법인 사업자로 가면 훨씬 좋다. 법인 사업자로 주택을 사는 거는 정부에서 싫어하고 은행에서도 싫어합니다. 그렇죠. 근데 법인 사업자로 건물을 취득하는 것. 그러니까 비주택. 주택이 아닌 건물은 공장, 창고, 그 다음에 상가 이런 것들 있죠. 예.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숙박시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카페도 있고 음식점 뭐 이런 것들은 되게 권장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사회 경제 가치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근데 그게 세금도 작고요. 그 다음에 개인과 법인의 세금이 따로따로예요. 그래서 보통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양도세 때문에 매도가 꼬입니다. 맞아요. 네, 왜냐하면 상승장이 같이 오거든요. 상승장이 같이 와서 이제 팔아야 될 시점인데 아파트 팔자니 올해 아파트 팔고 상가 건물 팔자니 양도세가 중첩이 돼버려서 못 파는 거거든요. 못 팔고 나니까 세입자가 꼬이고 그러다가 꼬이고 나니까 불경기가 와버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법인과 개인으로 분리를 시켜 놓으면 내 명이 매도되고 법인 명이 매도되면 이 양도세가 분리가 되기 때문에 절세 측면에서도 굉장히 유리하죠. 네. 야, 이게 하나의 질문에서 우리가 많은 진짜 인사이트와 많은 솔루션이 좀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랑 함께 하면 네. 사실은 저희가 이제 범대중적인 사실 아파트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전체적 설계가 중요하다 보거든요. 저는. 노후 준비는 어디까지 할 것이며 몇 년 안에 은퇴를 하고 몇 년 안에 내가 부동산 자산을 어떻게 세팅할 것이냐. 아파트가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현금 흐름이 좋은 아파트는 좋지는 않습니다. 결국에 우리는 은퇴 후에 매월 들어오는 현금 시스템에서 네. 뭔가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아무리 시세 차익이 크다 하더라도 매월 들어오는 돈이 부족하다 하면 맞아요. 생활에서는 궁핍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솔직히 뭐 지금 부산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라고 하면 뭐 마린시티자이 네. 뭐 이렇게 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걔네들이 한 달 월세, 뭐 월세 세팅을 한다면 한 달 월세가 그냥 250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뭐 한 18억짜리다. 지금 뭐 15억짜리다. 15억짜리에서 월세가 250. 딱 요 수준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택만 안다면 그렇게 하는 게 최고의 베스트긴 한데 내가 뭐 상가라든지 뭐 토지라든지 뭐 다방면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차라리 그 돈이면 사실 상가 건물이면 월세 수익이 더 많이 나오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대지 지분도 더 크고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질문 우리 인베이더님. 부크TV 월 12,000원 멤버십에 오시면 직접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추천 아파트, 추천 토지, 추천 건물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지역은 부산, 서울, 경기도, 대구 이렇게 골고루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요거 한 달만 하고 끊으셔도 되니까 필요한 분은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저희 신규 강의 현장 답사 참여 가능하니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